그날 저는 남편이 친정엄마가 보낸 보약을 싱크대 하수구에 버리는 걸 봤습니다. 왜 버린 거야? 도저히 못 먹겠어. 엄마가 당신 생각해서 보낸 건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무리 물어도 남편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고 이후 믿을 수 없는 진실에 숨이 멎었습니다. 남편은 왜 보약을 몰래 버렸던 걸까요? 그리고 그 보약 속에는 대체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말 저녁 은서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택배였죠. 은서가 문을 열자 택배 기사가 꽤 큰 박스를 건넸습니다. 송장을 보니 친정 주소였어요. 은서는 곧바로 알아챘죠. 엄마가 또 뭘 보내셨구나. 박스를 들어 올리자 묵직했습니다. 은서가 박스를 식탁 위에 올려놓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서의 친정엄마 명자였어요. 은서야, 택배 받았어? 응, 엄마. 방금 받았어. 한약 좀 보냈어. 김서방 요즘 얼굴빛이 안 좋더라. 이거 먹어야 건강해지니까 잘 챙겨줘. 명자의 목소리는 단정적이었습니다. 엄마, 재훈 씨 괜찮아? 아니야. 내가 봤는데 안 좋아. 동네 유명한 한의원에서 지어온 거니까 꼭 먹여야 해. 명자의 목소리가 강했어요. 하루 2포씩? 아침 저녁으로 꼭 챙겨 먹여. 알았지? 응, 엄마. 빠뜨리지 말고. 내가 확인할 거야. 은서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의 건강 염려증이 또 시작이구나. 명자는 늘 이랬어요. 사위인 재훈에게 유독 더 그랬죠. 재훈 씨 원래 몸이 약하다는 이유로 명자는 늘 뭔가를 챙겨 보냈습니다. 알겠어, 엄마. 잘 챙겨 먹일게.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은서가 박스를 뜯으려는데 남편 재훈이 공방에서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왔어? 택배 왔어. 엄마가 보낸 거야. 재훈이 식탁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스 안을 슬쩍 보더니 재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미소가 사라지고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어요. 은서는 그 변화를 봤습니다. 찰나였지만 분명했어요. 어머님이 뭘 보내셨어? 재훈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낮았어요. 보약이래. 당신 얼굴빛이 안 좋다고. 재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택배 박스 안에는 보약 봉투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한 봉지씩 개별 포장된 것들이 20개쯤 되었어요. 엄마가 동네 유명한 한의원에서 지어왔대. 하루에 2포씩 먹으래. 재훈은 잠깐 박스를 내려다봤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은서가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저녁에 데워서 먹을까? 아니. 재훈의 대답이 빨랐습니다. 내가 알아서 먹을게. 재훈이 박스를 들었어요. 은서가 미처 말리기도 전에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재훈은 박스를 상부장 안쪽 깊숙이 넣었어요. 평소 거의 안 여는 곳이었죠. 은서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왜 굳이 저렇게 깊이 넣지? 그냥 식탁에 두면 되는데. 재훈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장모님께 감사하다고 전해줘. 응. 재훈은 평소처럼 웃었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알았어요.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하다는 걸. 그날 밤 은서가 설거지를 하려고 싱크대에 물을 틀었을 때였어요.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쌉싸름한 냄새였어요. 한약 냄새 같았죠. 은서는 코를 찡긋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배수구 쪽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네. 한약 냄새가 왜? 은서는 거실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보, 여기서 한약 냄새 안 나? 재훈이 잠깐 멈칫했어요. 무슨 냄새? 쌉싸름한 냄새. 한약 냄새 같은데. 재훈이 일어나 부엌으로 왔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더니 말했어요. 아, 그거. 공방에서 쓰는 오일 냄새겠지. 옷에 묻었나 봐. 그래. 응. 재훈은 그렇게 말하고 다시 거실로 갔어요. 은서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오일 냄새치고는 너무 한약 냄새 같았거든요. 새벽이었습니다. 은서는 목이 말라 잠에서 깼어요. 시계를 보니 3시였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부엌으로 가려는데 베란다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스락. 비닐 부스럭거리는 소리였어요. 은서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베란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재훈이 거기 있었어요. 재훈은 검은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봉지에 넣고 있었어요. 손놀림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은서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재훈이 봉지를 여러 번 접었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함 안쪽 깊숙이 넣었어요. 뭘 버리는 거지? 은서가 문을 밀었습니다. 뭐해? 재훈이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어요. 은서야. 깼어? 응. 물 마시려고. 근데 당신 뭐 하는 거야? 재훈은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고는 대답했어요. 분리수거. 낮에 못해서. 지금? 새벽에? 응. 잠이 안 와서. 재훈의 설명은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은서는 재훈을 바라봤어요. 재훈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은서는 더 묻지 않았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재훈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은서는 물잔을 내려놓고 베란다를 봤습니다. 분리수거함이 보였어요. 확인해 볼까?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남편을 의심하는 건 안 좋아. 은서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은서는 쓰레기를 버리러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분리수거함을 열었어요. 그때 봤습니다. 검은 봉지가 여러 개 있었어요. 하나를 집어들어 열어봤습니다. 안에 찢어진 비닐이 가득 있었어요. 한약 봉투였습니다. 은서는 다른 봉지도 열어봤어요. 역시 찢어진 한약 봉투들. 하나, 둘, 셋. 은서는 세어봤습니다. 7개, 8개쯤 되었어요. 이상한데? 명자가 하루 2포씩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일주일치가 넘었어요. 이렇게 많이 먹었다고? 은서는 봉투를 자세히 봤습니다. 한약 봉지 가운데가 잘려서 있었어요. 일부러 자른 것 같았죠. 왜 한약 봉지 가운데가 잘려 있지? 은서는 봉지를 도로 묶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어요. 재훈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어요. 은서는 재훈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응? 뭐야? 잘 먹고 있어? 재훈이 잠깐 굳었어요. 아주 짧았지만 은서는 봤습니다. 응. 먹고 있어. 매일? 응. 하루 2포씩? 재훈은 웃었어요. 하지만 은서는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해. 그날 밤 은서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루 2포가 아니라 훨씬 많이 버려져 있던 한약 봉투들. 보약 박스를 볼 때 굳었던 재훈의 표정. 쓰지 않는 상부장 깊숙이 넣던 모습. 은서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왜 숨기듯 새벽에 몰래 버리는 거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것. 이틀 후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은서가 문을 열자 명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큰 보냉백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온다고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깜짝 방문이지. 반찬 해왔어. 명자는 현관을 들어서며 보냉백을 들어 보였습니다. 김서방 좋아하는 반찬이랑 된장찌개 끓여왔어. 고마워, 엄마. 명자가 부엌으로 가서 반찬통을 꺼냈어요. 하나, 둘, 셋. 정성껏 담아온 반찬들이었습니다. 김서방 어디 있어? 공방 갔어. 곧 올 거야. 그래. 요즘 얼굴 한번 못 봤네. 명자가 냉장고에 반찬을 넣으며 말했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재훈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어서 와, 김서방. 수고했어. 재훈이 거실로 들어서다 명자를 보고 멈칫했어요.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장모님 오셨어요. 응, 오랜만이네. 그런데 명자가 재훈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아, 괜찮습니다. 괜찮긴. 창백하잖아. 명자가 재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제대로 먹고 다녀. 은서야, 밥은 잘 챙겨줘? 엄마 당연히 챙겨주지. 그런데 왜 이래? 명자가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어요. 아, 맞다. 보약. 내가 보낸 보약은 잘 먹고 있어? 재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네. 먹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 2포씩? 네. 명자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재훈을 봤어요. 은서야, 보약 어디 뒀어? 부엌 상부장에 있어. 명자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상부장을 열었어요. 안쪽 깊숙한 곳에 보약 박스가 있었습니다. 여기 있네. 명자가 박스를 열고 한약 봉투를 하나 꺼냈어요. 엄마가 지금 데워줄게. 냄비에 물을 받고 봉투를 담갔습니다. 불을 켰어요. 따뜻하게 먹어야 몸에 좋아. 명자는 한시도 재훈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나서 보약이 데워졌어요. 명자가 큰 컵에 보약을 따랐습니다. 자, 김서방. 앉아. 지금 바로 마셔. 명자는 따뜻한 보약이 담긴 컵을 재훈 앞으로 밀었습니다. 재훈은 잠깐 망설였어요. 컵을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재훈이 컵을 들었어요. 은서는 재훈을 봤습니다. 재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재훈이 컵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그 순간 은서는 봤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찡그러지는 걸. 아주 짧았지만 분명했어요. 재훈은 급하게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명자가 물었습니다. 왜? 맛이 이상해? 아, 아닙니다. 그냥 좀 쓰네요. 원래 좋은 약은 쓴 거야. 다 마셔. 재훈은 다시 컵을 들었어요. 천천히 마셨습니다. 은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재훈이 억지로 참고 있다는 걸. 다 마셔야 해. 한 방울도 남기면 안 돼. 명자가 재훈을 감시하듯 지켜봤어요. 재훈은 끝까지 다 마셨습니다. 잘했어. 이제부터 매일 이렇게 하루 2번 먹어야 해. 알았지? 네, 장모님. 명자는 1시간쯤 더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어요. 은서가 식탁을 차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은서가 말했습니다. 여보, 보약 먹어야지. 내가 데워줄게. 재훈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아, 나중에 내가 먹을게. 왜? 지금 먹는 게 좋지 않아? 배가 너무 불러서. 조금 있다가. 은서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재훈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보약을 데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서는 조심스럽게 부엌 쪽을 봤습니다. 재훈이 싱크대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컵이 들려 있었죠.
재훈은 주위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컵을 기울였어요. 갈색 액체가 배수구로 흘러내렸습니다. 은서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멎은 것 같았어요. 저거 보약이잖아. 재훈은 컵을 비우고 물을 틀었습니다. 배수구를 깨끗이 씻어냈어요. 흔적을 지우듯 은서는 입을 열어 뭔가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훈은 컵을 설거지했어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은서는 재빨리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왜 버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은서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은서는 밥을 먹는 척 했어요.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평소처럼 조용히 먹고 있었어요. 은서는 재훈을 봤습니다. 재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왜?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아니. 은서는 말을 삼켰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재훈이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은서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마음을 정리했어요. 물어봐야 해. 직접. 은서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여보. 재훈이 돌아봤어요. 응? 은서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어제 재훈의 손이 멈췄어요. 내가 부엌에서 봤는데 재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뭘? 은서는 재훈의 눈을 봤어요. 뭐야? 버렸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봤어? 재훈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응. 재훈은 한숨을 쉬었어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왜 버린 거야?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훈은 싱크대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은서를 봤습니다. 그냥 먹기 싫어서 그랬어. 그게 무슨 소리야? 도저히 못 먹겠어. 그래도 엄마가 당신 생각해서. 은서야. 재훈이 은서의 말을 끊었어요.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나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 무슨 소리야? 그만하자. 재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은서는 말문이 막혔어요. 재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현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은서는 부엌에 혼자 남았어요. 그렇게 은서는 재훈이 왜 보약을 버린 건지 그 이유를 끝내 듣지 못했습니다. 은서는 손을 떨며 싱크대를 붙잡았습니다. 도대체 왜 저러는 거지? 그날 밤 은서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재훈은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은서는 재훈을 봤습니다. 왜 말 안 해? 뭐가 문제인데?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재훈은 말하지 않을 거라는 것. 그리고 은서는 알아야 한다는 것. 은서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어요. 몰래카메라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작고 눈에 띄지 않는 카메라들. 은서는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카메라 상품들을 하나하나 봤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남편을 감시한다는 게 싫었어요. 하지만 수상한 재훈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은서는 상품을 선택하고 주문 버튼을 눌렀어요. 주문 완료. 은서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며칠만 기다리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서야, 김서방 보약 잘 챙겨 먹고 있어? 응, 엄마. 은서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김서방 바꿔봐. 은서가 재훈에게 휴대폰을 건넸어요. 재훈이 잠깐 망설이더니 받았습니다. 네, 장모님. 재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딱딱했어요.
보약 잘 먹고 있지? 효과 있어? 네. 잘 먹고 있습니다. 재호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재호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어요. 그날 오후 작은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은서가 어제 주문한 몰래 카메라였어요. 은서는 택배 박스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조심스럽게 박스를 열었어요. 안에는 손톱만 한 작은 카메라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서는 카메라를 손에 올려놓고 바라봤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마음을 다잡고 설명서를 펼쳤어요. 사용법은 간단했습니다. 휴대폰 앱과 연결하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앱을 설치했습니다. 카메라와 연결했어요. 휴대폰 화면에 방안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재훈이 공방에 나간 사이였어요. 은서는 집에 혼자 남았죠. 카메라를 손에 쥐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디에 설치할지 고민했어요. 싱크대 위 상부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면 그릇들이 쌓여 있는 곳이었죠. 은서는 의자를 가져와 올라섰어요. 상부장 문을 열고 안쪽을 살펴봤습니다. 가장 안쪽 그릇들 뒤편이 적당해 보였어요. 싱크대와 식탁이 모두 보이는 각도였죠. 은서는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고정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미안해, 재훈 씨. 하지만 알아야겠어. 휴대폰으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부엌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싱크대도 식탁도 베란다 쪽 문까지. 은서는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상부장 문을 닫고 한 걸음 물러서서 봤어요. 밖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어요. 화면이 잘 나왔죠.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은서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첫날 밤이었습니다. 은서는 방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카메라 화면을 켜놓고 지켜봤습니다. 재훈이 부엌에 들어왔어요. 냉장고를 열고 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갔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새벽까지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별다른 게 없었죠. 오늘은 아닌가 봐. 둘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은서는 방에서 휴대폰으로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재훈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화면에 재훈의 모습이 잡혔어요. 재훈이 상부장을 열었습니다. 보약 박스를 꺼냈어요. 은서는 숨을 죽였습니다. 재훈이 보약 봉투를 하나 꺼냈어요. 뜯었습니다. 싱크대로 왔죠. 재훈은 봉투 속 액체를 조심스럽게 다뤘어요. 그리고 반만 싱크대에 버렸습니다. 은서의 눈이 커졌어요. 반만? 재훈이 남은 반을 작은 지퍼백에 옮겨 담았습니다. 천천히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려는 듯이 지퍼백을 꼭 닫고 라벨을 붙였어요. 뭔가 글씨를 적는 것 같았습니다. 뭐를 적는 거지? 재훈이 지퍼백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평소 거의 안 여는 서랍이었어요. 은서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왜 샘플을 모으지? 뭘 하려고? 재훈이 싱크대를 깨끗이 닦았어요.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듯. 그때였습니다. 재훈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서는 카메라 볼륨을 최대로 올렸어요. 여보세요. 네, 저예요. 재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샘플 준비 다 됐어요. 네. 이번 주 안에 가져갈게요. 은서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검사해봐야죠. 정확하게.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발. 아니길 바라는데.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재훈은 한참을 싱크대에 기댄 채 서 있었어요.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은서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검사? 무슨 검사? 뭘 검사하려고 샘플을 모으는 거야? 재훈이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은서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은서는 여전히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재훈이 다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온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재훈이 갑자기 물잔을 놓았어요. 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은서는 화면에 바짝 다가갔어요. 재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재훈이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은서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은서가 방문을 열고 뛰쳐나가려는 순간 화면 속 재훈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벽을 짚고 힘겹게,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은서는 문고리를 잡은 채 멈춰 섰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은서는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방 안으로 들어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은서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알아야만 했습니다. 정확하게 뭐가 재훈 씨를 아프게 하는 거지? 은서는 생각했어요. 샘플을 모으고 있다. 검사를 하려고 한다. 보약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그럼 노트북에 뭔가 있을지도. 재훈은 항상 노트북에 뭐든 기록했어요. 공방 일도 개인적인 것도. 은서는 결심했습니다. 노트북을 봐야겠어. 내일 재훈 씨가 공방에 나가면. 다음 날 아침 재훈이 공방으로 나간 사이 은서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훈의 노트북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재훈은 노트북을 잠그지 않았어요. 둘 사이에 비밀이 없었으니까요. 은서는 노트북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걷었어요. 이러면 안 돼. 하지만 명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은서는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미안해, 재훈 씨. 하지만 알아야겠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먼저 인터넷 검색 기록을 확인했어요. 최근 검색 항목들이 나왔습니다. 한약 성분 검사 의뢰 부정맥에 치명적인 한약재. 한약과 양약 동시 복용 위험성. 은서의 눈이 커졌어요. 왜 이런 걸 검색했지? 은서는 바탕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폴더들을 하나하나 봤어요. 대부분 공방 작업 관련이었죠. 목공 도안, 견적서, 사진들. 그런데 한 폴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름이 이상했어요. 다른 폴더들은 한글인데 이 폴더만 마침표 하나였죠. 은서는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안에 파일들이 있었어요. 은서는 먼저 사진 파일을 열었습니다. 병원 접수 중이었어요. 서울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병원에 갔었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은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보약 복용 기록. 날짜별로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복용 시간, 증상, 심박수. 매번 보약을 먹은 후 심박수가 올라가 있었어요. 가슴 통증, 어지럼증, 심계항진. 표 아래 메모가 있었습니다. 부정맥 증상 악화 가능. 성분 검사 필요. 샘플 확보 중. 은서는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왔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재훈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혼자 이런 걸 다 기록하고 있었구나. 몰래카메라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재훈이 보약을 반으로 나누던 모습, 샘플을 지퍼백에 담던 모습, 누군가에게 전화하던 모습. 이제야 모든 게 연결됐어요. 재훈은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검사를 받기 위해서,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그러다 은서는 비공개로 관리 중인 재훈의 개인 블로그를 들어가 봤습니다.
예전부터 일기처럼 자신의 마음을 블로그에 기록했던 습관이 생각났기 때문이죠. 블로그에 들어가 보니 그동안 재훈의 복잡한 마음, 고민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은서에게 말할까 고민된다. 은서는 숨을 죽였어요. 하지만 말하면 은서가 놀랄 것이다. 장모님과의 관계도 나빠질 것이다. 은서는 엄마와 나 사이에서 힘들어할 게 뻔하다.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장모님은 분명 몰랐을 것이다. 나를 위해서 해주신 건데 우연이겠지. 스크롤을 내렸어요. 하지만 내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보약을 먹으면 심장이 이상해진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힌다. 어지럽고 서 있기 힘들다. 은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성분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은서는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장모님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가족 사이에 갈등을 만들지 않으려고 재훈은 혼자 고민해왔던 겁니다. 재훈 씨, 은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재훈 씨 곁에 있으면서도 은서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아무것도 몰랐어.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어.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해. 은서는 울었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을 감시했다는 죄책감. 남편이 혼자 고통받는데 몰랐다는 죄책감. 남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 은서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노트북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재훈의 기록들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은서는 이제 알았습니다. 재훈이 왜 보약을 버렸는지, 왜 샘플을 모았는지, 그리고 왜 병원에 갔고, 왜 혼자 참았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정말 엄마가 준 보약이 재훈 씨를 아프게 한 걸까? 은서는 확실히 알아야 했어요. 의사에게 물어봐야 했죠. 검사 결과를 봐야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어. 재훈이었어요. 은서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재빨리 파일들을 닫았어요. 노트북을 끄고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눈물을 급하게 닦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은서야? 재훈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은서는 얼른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잠깐만. 문을 닫고 세면대에 찬물을 틀었어요. 얼굴을 감쌌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죠. 진정해. 들키면 안 돼. 한참 후 은서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재훈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괜찮아? 얼굴이 빨개.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은서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냈어요. 재훈이 은서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은 없네. 좀 쉬어. 응, 그럴게. 은서는 재훈을 봤어요. 재훈은 웃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온화한 미소였죠. 하지만 은서는 이제 알았어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고통을, 그 평온함 뒤에 감춰진 두려움을. 여보, 은서가 불렀어요. 응? 사랑해. 재훈이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나도. 재훈이 은서를 안아줬어요. 은서는 재훈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재훈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재훈을 더 꽉 안았어요. 은서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재훈에게 말해야 한다고,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은서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하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 이제는 함께 마주해야 한다는 것. 다음 날 은서는 재훈에게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지? 그 사이 재훈의 상태는 더 안 좋아 보였어요.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밥도 잘 먹지 못했죠. 그날 밤 은서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해. 더 이상 못 참아. 저녁을 먹고 재훈이 설거지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은서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은서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여보, 재훈이 돌아봤어요. 응? 은서는 재훈의 눈을 봤습니다. 나, 다 알아. 재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뭘? 당신이 보약 왜 안 먹고 버렸는지, 그리고 병원 갔던 거 성분 검사하려는 것도 다 알아. 재훈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은서는 말했습니다. 봤어. 직접. 재훈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노트북도 봤어. 당신이 쓴 기록들도 다 봤어. 재훈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은서야, 왜 말 안 했어? 나는 당신 아내잖아. 은서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재훈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말하면 네가 놀랄까봐, 힘들어할까봐. 그게 중요해? 당신 목숨이 중요하지. 은서가 소리쳤습니다. 재훈은 은서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지 마. 나한테 말해줬어야지. 은서는 재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그 보약 먹고 심장이 다시 안 좋아진 거야.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컨디션인 줄 알았어. 근데 계속 반복되더라. 보약 먹으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재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어. 심장내과. 알아. 접수증 봤어. 은서가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래? 재훈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증상이 악화되고 있다고. 최근에 새로 복용한 약이나 건강식품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 그래서 보약 얘기했어. 몇 달 전부터 장모님이 주신 한약 먹고 있다고. 재훈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한약 성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샘플 가져오면 검사 의뢰 가능하다고. 그래서 샘플을 모은 거구나. 응. 재훈이 은서를 봤어요. 확실하지 않았어. 어머님이 나 생각해서 해주신 건데. 만약 내 착각이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래서 검사를 한 거야? 응. 지난주에 검사실에 샘플 제출했어. 은서는 재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결과는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온대.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서워. 만약에 정말. 괜찮아. 은서가 재훈을 안았습니다. 무슨 결과가 나와도 괜찮아.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 재훈이 은서를 꽉 안았어요. 은서야, 정말 미안해. 나도 미안해.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괜찮아라고 할 때마다 그냥 믿었어. 깊이 묻지 않았어.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은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은서가 먼저 말했어요. 여보. 응. 월요일에 결과 나오면 같이 보러 가자. 재훈이 은서를 봤습니다. 같이? 응. 이제 혼자 아니잖아. 은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결과 같이 듣고 의사 선생님 말씀도 같이 듣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같이 정하자. 재훈은 잠깐 망설였어요. 장모님은 필요하면 내가 말할게. 은서가 재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 건강이 먼저야. 알겠어?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은서는 재훈을 다시 안았습니다. 이제 혼자 참지 마. 나한테 다 말해줘. 응. 약속해. 약속할게. 재훈이 은서를 다시 안았어요. 고마워. 이해해줘서. 무슨 소리야? 우리 부부잖아. 은서는 재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같이 이겨내자. 응. 그날 밤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은서는 일찍 잠에서 깼어요. 옆에서 재훈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깼어? 응.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 결과 나온다고 했지? 응. 은서가 재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들으러 가자. 10시쯤 재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훈이 화면을 봤어요. 검사실 전화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네. 김재훈입니다. 은서는 재훈을 지켜봤어요. 네. 결과 나왔나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재훈이 은서를 봤어요. 결과 나왔대. 지금 가자. 두 사람은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차로 20분. 은서에게는 한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검사실에 도착했어요. 리셉션에서 접수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나서 직원이 나왔어요. 김재훈님? 네. 두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상담실로 안내받았어요. 직원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은서는 숨을 죽였어요. 직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제출하신 샘플에서 여러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손가락으로 항목들을 가리켰어요. 당귀, 청궁, 마황, 백작약. 이런 성분들은 일반적인 한약재입니다. 그럼 괜찮은 건가요? 재훈이 물었어요. 저희는 성분 분석만 합니다. 의학적 판단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해요. 직원이 서류를 봉투에 넣어줬어요. 이거 가지고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 가시면 됩니다. 재훈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검사실을 나왔어요. 병원 가야겠어. 지금 바로. 은서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병원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서울대병원 심장내과죠? 급한데요. 은서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약 성분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네. 오후 3시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은서가 재훈을 봤어요. 3시에 가능하대. 고마워. 재훈이 한참 동안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점심을 먹었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오후 2시 두 사람은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심장내과로 향했어요. 접수를 하고 앉았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어요. 재훈이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서워. 나도. 은서가 재훈의 손을 꽉 쥐었어요. 근데 괜찮아. 우리 같이니까. 응. 김재훈님. 간호사가 불렀어요. 두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었어요.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앉으세요. 의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재훈과 은서가 앉았습니다. 김재훈 환자분이시죠? 지난번에 오셨을 때 부정맥 증상으로 오셨었죠? 네, 맞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확인했어요. 같이 복용한 보약 성분 검사 결과 가져오셨나요? 네. 재훈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받아 펼쳤어요. 한참을 보더니 의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보약은 얼마나 드셨다고 하셨죠? 3개월 정도요. 근데 지난번 병원 오고 나서는 거의 안 먹었습니다.
현재는 완전히 중단하신 거죠? 네. 지난 일주일은 전혀 안 먹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정맥 약은 계속 복용 중이시고요? 네. 매일 먹고 있습니다. 증상은 가슴 두근거림, 호흡 곤란이 주 증상이었죠? 네. 그리고 어지럼증도 심했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다시 봤어요. 역시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어나 보세요. 검사 다시 해야겠습니다. 재훈이 일어났어요. 의사가 심전도 검사를 했습니다. 재훈의 가슴에 정극을 붙였어요. 기계가 돌아갔습니다. 의사는 모니터를 지켜봤어요.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누우세요. 재훈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의사가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한참 들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재훈이 일어나 다시 앉았습니다. 의사는 의자에 앉아 두 사람을 봤어요. 지난번보다 더 안 좋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은서는 숨을 죽였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펼쳤어요. 여기 보시면 마왕이라는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손가락으로 항목을 가리켰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약 성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마왕은 한약재입니다. 한의학에서 감기나 천식 치료에 씁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보통 사람한테는 별 문제 없어요. 하지만 의사가 재훈을 똑바로 봤어요. 환자분은 부정맥이 있으시잖아요. 네. 부정맥은 심장 박동이 불규칙한 겁니다.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고 건너뛰기도 하죠. 의사가 모니터를 켰어요. 심전도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정상 심전도입니다. 규칙적인 파형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보시면 일정하죠? 간격도 같고 높이도 비슷합니다. 의사가 다른 화면을 열었어요. 이게 환자분 심전도입니다. 파형이 엉망이었습니다. 어떤 곳은 높고 어떤 곳은 낮았어요. 간격도 제각각이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저기 튀고 불안정합니다. 은서는 그래프를 뚫어져라 봤어요. 마왕에는 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의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이 성분이 심장을 자극합니다. 심박수를 높이고 혈압을 올려요. 의사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정상인한테는 괜찮아요. 근데 부정맥 환자한테는. 의사가 재훈을 봤어요. 심장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과부하요? 네. 원래 불규칙한 심장에 더 빨리 뛰라고 자극하는 거예요. 심장이 감당을 못합니다. 의사가 다시 심전도를 가리켰어요. 지금 환자분 심장이 이 상태입니다. 매우 불안정해요. 재훈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3개월 정도 드셨다고 하셨죠? 중간에 끊으신 게 정말 다행입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럼 부정맥 환자가 마왕을 계속 먹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최악의 경우 실신하거나 심할 경우 심정지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심정지요? 네. 심장이 멎는 겁니다. 의사가 재훈을 봤어요. 증상 기록해 오신 거 있으세요? 지난번에 가져오시라고 했었는데. 네. 있습니다. 재훈이 노트를 꺼냈어요. 의사가 노트를 받아 읽었습니다. 가슴 두근거림, 호흡 곤란, 어지럼증, 식은땀.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정맥 환자한테 나타나는 마왕 부작용 증상입니다. 의사가 노트를 내려놓았습니다. 환자분, 지금부터 입원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입원이요? 재훈이 놀랐어요. 네. 심장 상태 안정시켜야 합니다. 약도 조정해야 하고 모니터링도 필요합니다. 의사가 은서를 봤어요. 보호자분, 이 한약 어디서 지어오셨죠?
저희 친정 엄마가 동네 한의원에서 지어왔어요. 환자분 부정맥 있다는 거 아셨나요? 네, 알고 계세요. 의사의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그럼 한의사는 알았을까요? 환자분이 부정맥 환자라는 걸. 은서와 재우는 서로를 봤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사가 서류를 정리했어요. 부정맥 환자에게 마왕을 처방하는 건 의료인이라면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만약 한의사가 환자분 병력을 알고도 처방했다면 이건 의료 과실입니다. 은서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몰랐다 해도 문제입니다. 처방 전에 반드시 확인했어야 하니까요. 의사가 두 사람을 봤어요. 이 정도면 의료사고 심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의료사고요? 재훈이 물었어요. 네. 환자분 상태가 이미 위험 수준까지 갔었습니다. 의사가 심전도를 다시 가리켰어요. 이 불안정한 심장 박동 보셨죠? 3개월 동안 복용하셨고 계속 드셨다면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의사가 서류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병원 차원에서 보고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조사할 겁니다. 그게 꼭 필요한가요? 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의사가 은서를 봤습니다. 필요합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냉정했어요. 같은 일이 다른 환자한테도 일어날 수 있어요. 막아야 합니다.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심해 과정에서 한약을 처방한 한의사, 그리고 복용 경위도 확인할 겁니다. 은서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의사가 간호사를 불렀어요. 입원 수속 도와드리겠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네, 교수님. 이 환자분 입원 수속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의사가 두 사람을 봤어요. 환자분은 일주일 정도 입원하시고 심해 절차는 병원에서 진행할 겁니다. 연락 드릴게요.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은서는 재훈을 안았어요. 괜찮아. 이제 치료받으면 돼. 재훈도 은서를 안았습니다. 근데 은서야. 응? 장모님한테는.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말하지? 은서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막을 수 없다는 것. 병원 내부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재훈은 병원에 입원한 지 이틀째였어요. 은서는 병실에서 재훈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명자였습니다. 은서는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어요. 응, 엄마. 은서야, 김서방 요즘 왜 전화를 안 받아? 명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어제도 오늘도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 무슨 일 있어? 은서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엄마, 재훈 씨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 뭐? 명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왜? 어디 아파? 심장이 안 좋아져서. 심장? 부정맥 때문에? 응. 엄마, 어디야? 지금 올 수 있어? 왜? 많이 안 좋아? 알았어, 바로 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서는 병실로 돌아갔어요. 여보, 엄마 오신대. 재훈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장모님이? 응. 말해야 할 것 같아.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1시간쯤 지나서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였어요. 명자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김서방. 명자가 재훈에게 달려갔어요. 많이 안 좋은 거야? 장모님, 괜찮아요. 재훈이 억지로 웃었어요. 명자가 은서를 봤습니다.
은서야,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입원했어? 은서는 서울로 명자를 복도로 데리고 나갔어요. 엄마, 사실은 은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보약, 재훈 씨한테 안 맞았나 봐. 명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 재훈 씨가 보약 먹고 계속 아팠어.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검사? 무슨 검사? 한약 성분 검사. 거기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 재훈 씨처럼 부정맥인 사람한테는 안 맞대. 위험하대. 명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엄마, 한약이 어떻게 몸에 안 좋아? 명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건 유명한 한의원에서 지은 거라고. 우리 동네에서 30년 된 곳이라고. 엄마,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의사? 명자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의사들이 한약 싫어하는 거 모르냐? 그래서 안 좋게 말하는 거야. 엄마, 그게 아니라 내가 평생 한약 먹고 살았어. 아무 문제 없었다고. 명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한약은 몸에 좋은 거야. 김서방 건강하라고 해준 건데. 은서는 명자를 똑바로 봤어요. 엄마, 그럼 의사 선생님한테 직접 들어봐. 뭐? 재훈 씨 담당 의사 선생님이 계셔. 직접 설명 들어봐. 명자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들어봐. 제대로. 은서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명자는 잠깐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은서가 간호사실로 갔어요. 담당 의사를 찾았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요. 은서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어머니가 한약 때문이라는 걸 안 믿으세요. 직접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담실로 모시고 오세요. 10분 후 은서와 명자는 상담실에 앉아 있었어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훈 환자 담당의입니다. 명자가 인사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의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환자분 어머니시죠? 아니요. 장모입니다. 아, 네. 환자분한테 한약 지어주신 분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가리켰어요. 이게 한약 성분 검사 결과입니다. 명자가 서류를 봤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대부분은 일반적인 한약재예요. 의사가 특정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분, 마왕이 문제입니다. 마왕이요? 명자가 물었어요. 네. 마왕은 한약재입니다. 감기나 천식 치료에 쓰이죠.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보통 사람한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명자를 봤어요. 환자분은 부정맥이 있으시잖아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부정맥은 심장 박동이 불규칙한 겁니다. 여기에 마왕을 먹으면 의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마왕은 심장을 자극합니다. 심박수를 높이고 혈압을 올려요. 명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의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부정맥 환자가 마왕을 먹으면 심장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박동이 더 불규칙해지고 의사가 심전도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이게 정상 심전도입니다. 보시면 규칙적이죠? 명자가 그래프를 봤어요. 일정한 파형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환자분 심전도입니다. 의사가 다른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파형이 불규칙했습니다. 어떤 곳은 높고 어떤 곳은 낮았어요. 간격도 제각각이었습니다. 보시죠? 여기저기 튀고 불안정합니다. 명자는 그래프를 뚫어져라 봤어요. 이 정도면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환자분이 한약 계속 드셨으면 의사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실신하거나 심한 경우
심정지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명자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심정지요? 네. 심장이 멎는 겁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부정맥 환자한테 마왕은 치명적입니다.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조합이에요. 명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김서방이 다행히 환자분이 중간에 복용을 중단하셨습니다. 그게 생명을 구했어요. 의사가 서류를 정리했어요. 지금은 치료 중입니다. 심장 안정시키고 있고요. 일주일쯤 입원해야 합니다.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의사가 명자를 봤습니다. 이 정도면 의료사고 수준입니다. 의료사고요? 은서가 물었어요. 네. 부정맥 환자한테 마왕을 처방하는 건 의료인이라면 절대 해선 안 되는 실수입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한의사가 환자분 병력을 확인했어야 합니다. 안 했다면 과실이에요. 명자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병원 차원에서 심해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조사 들어갑니다. 조사요? 네. 누가 처방했는지, 누가 투여했는지 다 확인합니다. 명자의 얼굴이 더 하얘졌어요. 장모님도 조사받으실 수 있습니다. 투여 과정 확인 차원에서 명자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의사가 일어났어요. 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가 나갔습니다. 상담실에 은서와 명자만 남았어요. 명자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은서가 명자의 손을 잡았어요. 명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내가 그랬구나. 엄마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 하지만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심정지까지 갈 수 있었다고. 의사가 그랬잖아. 엄마, 나 때문에 김서방이 죽을 뻔했어. 명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니야. 엄마는 몰랐어. 몰랐다고 괜찮아? 결과는 똑같잖아. 명자가 은서를 봤어요. 김서방이 얼마나 아팠겠니? 엄마, 나는 김서방 건강하라고, 좋으라고. 명자가 오열했습니다. 근데 죽일 뻔했어. 내가. 은서가 명자를 안았어요. 아니야, 엄마,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재훈 씨 보러 가자. 명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김서방 얼굴을 봐. 괜찮아. 같이 가자. 두 사람은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재훈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가슴에는 심전도 정극이 붙어 있었습니다. 모니터가 삐삐 소리를 내며 심장 박동을 표시하고 있었어요. 명자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재훈이 고개를 돌렸어요. 장모님, 재훈이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아니야. 누워 있어. 명자가 재빨리 말했어요. 명자가 천천히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재훈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 힘없는 눈빛, 가슴에 붙은 정극들, 삐삐 울리는 모니터.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김서방, 괜찮아요, 장모님. 재훈이 웃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웃음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명자가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장모님, 아니에요. 저 생각해서 그러셨던 거잖아요. 아니야. 명자가 소리쳤어요. 내가 김서방 죽일 뻔했잖아. 의사가 그랬어. 심정지까지 갈 수 있었다고. 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명자가 재훈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명자가 오열했습니다. 나는
나는 정말 몰랐어. 그 한약이 그렇게 위험한 줄. 장모님, 매일 전화했어. 먹었냐고 꼭 먹으라고. 나 때문에 김서방이. 명자는 재훈의 손을 꽉 쥐고 울었어요. 내가 어떻게 김서방을 봐. 어떻게. 재훈이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모님 잘못 아니에요. 몰랐잖아요. 몰랐어도 결과는. 명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은서도 눈물을 흘렸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은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번호였어요. 은서가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재훈 환자 보호자시죠? 병원 심의위원회입니다. 은서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네. 의료사고 심의 절차가 시작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환자분과 보호자분, 그리고 한약 투여 관련자도 함께 오시면 됩니다. 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서는 병실로 돌아갔어요. 명자와 재훈을 봤습니다. 병원에서 전화 왔어. 심해한데. 다음 주 월요일. 명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나도 가야 하지? 응. 명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갈게. 당연히 가야지. 명자가 재훈을 봤어요. 내가 책임질게. 내가 한 일이니까. 재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모님, 아니야. 내가 해야 해.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그 보약을 보내고 매일 전화했어. 게다가 직접 먹이기까지 했어. 다 내 책임이야. 은서가 명자를 안았습니다. 엄마, 우리 같이 이겨내자. 명자가 은서를 안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막을 수 없었습니다. 월요일, 진실이 공식적으로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명자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마주해야 합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은서와 재훈, 그리고 명자는 병원 심의위원회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자는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세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긴 테이블에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 셋, 간호사 1명, 그리고 병원 행정 담당자. 가운데에 앉은 의사가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세 사람이 앉았어요. 위원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김재훈 환자분 의료사고 건으로 심의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재훈을 봤어요. 환자분 경과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훈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부정맥으로 3년 전부터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장모님께서 한약을 지어주셨고,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먹고 나서 증상이 악화됐습니다. 어떤 증상이었습니까? 가슴 두근거림, 호흡곤란, 어지럼증.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의사가 물었습니다. 한약 처방받을 때 부정맥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재훈이 명자를 봤어요. 명자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의원에 갔습니다. 부정맥 얘기하셨나요? 아니요. 명자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몰랐습니다. 말해야 하는 줄. 위원장이 서류를 받습니다. 한의원 측에서 문진표 작성하셨죠? 네. 여기 현재 복용 중인 약란에 체크 안 하셨네요. 명자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문진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어요. 그냥 건강하라고 지어주는 거라서. 위원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한의사는 확인했어야 합니다. 이건 한의사의 책임입니다. 위원장이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한의원 측에 통보했습니다. 조사 들어갑니다.
그리고 명자를 받습니다. 장모님, 투여 과정 확인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매일 전화했습니다. 먹었냐고, 꼭 먹으라고. 직접 먹이시기도 했나요? 네. 한 번.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건강하라고.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장모님,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명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환자분 증상 알고도 고의로 투여한 게 아닙니다. 전문 지식 없이 좋은 의도로 하신 거죠. 위원장이 서류를 정리했어요. 책임은 한의원에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확인했어야 하니까요. 명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위원장이 명자를 봤어요. 다만 앞으로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가족이라도 건강식품이나 한약 드릴 때는 반드시 의사나 한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기저질환 있는 분한테는. 명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모두를 봤습니다. 심의 결과 한의원 측의 의료 과실 인정. 보건당국에 보고하고 행정처분 절차 들어갑니다. 위원장이 재혼을 봤어요. 환자분은 계속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치료비는 한의원 측과 협의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심의 종료하겠습니다. 세 사람은 심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명자가 주저앉았어요. 내 책임은 없다고? 하지만 명자가 울었습니다. 법적 책임이 없어도 마음의 책임은 있잖아. 은서가 명자를 일으켰습니다. 엄마, 일어나. 은서야. 심의 결과 엄마 잘못 아니래. 하지만 김서방이. 명자가 재혼을 봤어요. 장모님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명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당분간은 김서방 얼굴을 못 볼 것 같아. 장모님, 미안해서. 어떻게 봐. 명자가 은서를 봤습니다. 은서야, 엄마 먼저 갈게. 엄마, 시간 좀 주라. 엄마가 마음 정리할 시간. 명자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은서는 명자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느린 걸음.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며칠 후 재혼은 퇴원했어요.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은서가 재혼을 부축해 소파에 앉혔습니다. 조심해. 응. 고마워. 재혼이 거실을 둘러봤어요. 집이 좋네. 은서가 웃었습니다. 병원보다야 당연히 좋지. 재훈이 은서의 손을 잡았어요. 은서야. 응? 장모님, 연락 없으시지?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전화해도 안 받으셔. 걱정이다. 나도. 근데 시간이 필요하신가 봐. 재훈이 한숨을 쉬었어요. 장모님이 제일 힘드실 거야. 알아. 은서가 창밖을 봤습니다. 엄마가 평생 그렇게 사셨어? 가족 건강 챙기는 게 엄마 일이었잖아. 응. 근데 그게 이렇게 됐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어? 재훈이 은서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언젠가는. 응. 언젠가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훈은 매주 병원에 다니며 치료받고 있었어요. 상태는 점점 좋아졌습니다. 심장 박동도 안정되고 약도 잘 맞았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은서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문을 열었습니다. 명자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은서야.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들어가도 될까? 당연하지. 들어와. 명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재훈이 앉아 있었어요. 장모님, 재훈이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아니야. 앉아 있어. 명자가 재빨리 말했어요. 명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었어요. 명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서방, 건강은 어때?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행이다.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명자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과일이 들어 있었어요. 이거 몸에 좋은 거래. 의사한테도 물어봤어. 부정맥 환자가 먹어도 되는지. 재훈이 과일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모님.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명자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동안 반성 많이 했어. 은서와 재훈은 명자를 받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 건강 챙기는 게 내 일이라고 생각했어.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될 줄은 내가 몰라서 그랬어. 무지했어. 명자가 재훈을 받습니다. 좋은 마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만 아니더라고. 재훈이 명자의 손을 잡았어요. 장모님, 이제 저 괜찮아요. 보세요. 건강해요, 이제. 고맙네. 명자가 울었습니다. 은서가 명자를 안았어요. 알아, 엄마. 엄마 마음. 이제는 제대로 꼭 확인할 거야. 의사한테 꼭 물어보고 확인하고. 명자가 은서를 받습니다. 무지가 사람 죽이는 시대더라. 배워야 해.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엄마. 우리 같이 배우자. 명자가 재훈을 받습니다. 김서방, 나 정말 용서해 줄 수 있어? 재훈이 명자를 안았어요. 장모님, 처음부터 용서할 것도 없었어요. 고마워. 세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은서와 재훈은 창문으로 명자를 봤습니다. 명자의 걸음이 오늘은 조금 가벼워 보였어요. 여보, 응? 엄마가 배우겠대. 재훈이 웃었습니다. 은서가 재훈을 안았어요. 우리도 배워야 해. 서로 말하는 거. 응, 알았어. 숨기지 말고 함께 하는 거. 약속할게. 두 사람은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아직 멀었습니다. 재훈의 치료도 계속돼야 하고, 명자도 새로운 걸 배워야 하고, 가족도 시간을 두고 회복해야 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함께니까, 그리고 배우고 있으니까, 좋은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무지는 때로 사랑하는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 무지도 시간을 두고 함께 배우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은서는 재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해. 나도. 두 사람은 그렇게 서 있었어요.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함께 배워갈, 새로운 시작을 비추며.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 주인공에게 건네고 싶은 위로나 응원의 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오늘 하루를 버틸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내일도 밝고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